고맙습니다. 아무도 인사 안 하고 됐다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니 너희들 좀 이상하던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잖아. 너희들 앉아서 그냥 인사받고 그러게 세상에나 인사 안 하는 볼록이하고 저는 다르단 말이야.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열심히 했어? 내가 엄청 보고 싶었지. 고맙다. 내도 네 보고 싶었어. 쭉 보자. 자네는 왜 그 맨 그쪽으로 또 구석에 가 있어? 원래 이쪽에 앉았잖아. 맞아. 니 왜 거기 앉았어? 저리 가. 니 나도 이쪽으로. 알겠지? 아니다. 니는 내 그 수업 조교 아이가. 그러니까. 반가워서 헛소리 좀 해봤습니다. 자, 보자. 오늘은 나가야 될 진도가 뭐 장난 아니에요. 오늘은 이해가 목표가 아니고요. 맞다. 빨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수업할 뻔했다. 자, 문제 보죠. 우리 그 주간 모의고사에 해설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정답률이 전체적으로 그 50 이런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률이 50도 보이고, 심지어 40도 보이고, 60도 보이고 막 그러네요,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정답률이 낮네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집만 활용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집만 활용하면 그냥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사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술이 아니고 그게 정석이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활용을 해. 음식들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왜 안 듣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게 훨씬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참수리 그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 때 제 손에서 다 나왔거든요. 제 노트북에 다 있어요. 처음에 참수리 도안 우리 광고 팜플렛 그것도 도안도 제가 디자인을 다 했는데 디자이너가 내가 의도했던 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 참수리 1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게 단기 합격 프로그램이라서 맨 처음에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서 그 기출 분석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1회독을 듣지만 첫 강의를 듣지만 기출 문제집 펼쳐놓고 복습 시간에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책 읽는 것도 아니고요. 기출 문제집의 정오, 그 기출 문제집의 해당 지문을 찾아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고 오답 걸리는 위치 찾아서 표시하는 이런 작업부터 시켰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깝깝했겠어요.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딱 2달을 떼고 나니까 책이요. 이 책 모서리가 이제 시큼해지는 거죠. 또 얼마나 짜증났겠어. 찾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거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 왜? 그 해당 기출된 지문이 머릿속에 지금 박히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책을 얼마나 많이 뒤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책을 막 뒤질 때는 이 모서리에 손때가 당연히 묻겠지. 그렇게 해서 딱 해놓고 나면 다음번에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출 지문 있잖아. 그건 또 쉽게 찾아. 그러면 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건 쉽게 찾아. 그러면서 엄청 기쁘겠지. 이제 쉽게 찾기고. 그리고 오답 걸리는 위치가 거의 똑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 그래 2달만 딱 지나고 나면 거의 고수가 다 되는 거예요. 왜? 책 모서리가 이미 시커머니까. 이런 의도로 단기 합격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들에서 단기 합격 어떤 학원은 이름이 단 이렇게 있는 것도 학원도 있잖아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한 그 핵심이 있는지. 없잖아요. 근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책 모서리가 시커매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많이 넘겨봐야 되거든요. 많이 넘겨봐야 여기 시커매지잖아요. 이게 깨끗한데 합격한다고요? 죽어뜯기 하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커매야 돼. 근데 이것이 시커매지기 위해서는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많이 보는 이것이 책 1회독 할 때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하면 책 모서리에 손때는 좀 오랜 기간이 지나야 묻혀요. 근데 짧은 시간에 손때를 묻히는 방법이 바로 이 찾아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기출문제집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2달이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집은 완벽하게 분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단기 합격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걸 입증을 했던 거죠, 단기 합격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단기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힘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막 알런 소리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거 안 해버리죠. 그거 안 해버리고 그냥 우리 아침 모의고사 이런 것들만 보고 익히 늘상 학원들에 사는 이쪽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쉽긴 한데 타협을 했어. 타협을. 여러분 나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리 해도 타협을 한다 하더라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빨리 여러분이 이제 찾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책에 찾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문들이 있거든. 그걸 빨리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감각을 익히고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시험은 시험일 뿐이거든. 그 감각을 빨리 익히기 바라요. 정말 해줘. 하는데도 안 해. 이 새끼들. 해보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 건데 아쉽다. 자, 그나마 우리 또 아침에 이렇게 모의고사도 있고 해설 강의도 있으니까 또 한번 잘 들어봐라. 거기에 1번에 진술급을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피고인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네.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거 어떻습니까? 틀리죠?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권 행사할 수 있죠? 이것도 여러분 출제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했지? 이게 2007년에 법 개정 전이었으면 잘 물어보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2007년에 법 개정하면서 이거 물어보거든. 왜 물어보냐면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인정신문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진술거부를 고지했거든. 그래서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거부를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다스리야. 근데 지금은 이게 2007년에 법이 바뀌었어. 진술거부를 먼저 고지하고 그 뒤에 인정신문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걔네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지. 지금은 당연히 이제 진술은 먼저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하니까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걔네들이 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행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립니다. 나머지 2번 진술권 행사, 피고인의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객관적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면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어라 여러분. 망각이다 망각. 다시 망각을 잠재우는 게 지금 하는 이거 지금 이 20문제를 풀면 너희들이 한 해 독을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나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2문제 내지 3문제 나오거든. 근데 2문제 내지 3문제를 15문제, 20문제에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적어도 전문가라 하는 강사가 2문제 내지 3문제 나오는 것을 20문제에서 못 잡아내겠니? 못 잡아내겠니? 못 잡아낸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잡아낸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설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것은 여러분이 한 해 독을 더 하는 거야. 기본 강의 1회 독이지만 2회 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2회 독을.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또 한 해 독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결국 이거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기본 수업을 여러분이 5시간, 6시간 수업 들은 거거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문제 풀 때 1회 독. 다시 이거 해설 강의 들을 때 또 1회 독을 할 수 있거든.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이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해설 강의 할 때는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문식이더라. 열심히 듣는 시간이요. 그 당시 아침 모의고사는 누구나 다 보는 것이었어. 지금은 선별적이지. 원래 이 커리큘럼은 내가 짰기 때문에 알아. 이거 그런 거 아니요. 해설 강의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꼼꼼히 다 해줘야 되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동참했던 이 커리큘럼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영미쌤하고 내만 남아 있어서 우리 영쌤하고 남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해설 강의를 잘 들으면서 한 해도 더 복습을 해. 한 해도 더 해. 알겠지? 예. 그 2번은 이제 옳은 지문이고 3번에 헌법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리한 진술도 거부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정리해야지. 우리 헌법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죠? 불리한 진술.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유리한 진술까지 거부할 수 있게끔 모든 진술을 다 거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소법은 헌법의 진술 거부권 보장 범위를 확장한다.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 3번 맞고 4번에 여러분 우리 그 변호인한테도요 공익적 지위가 있어. 그래서 변호인한테는 진실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진실 의무. 그 진실 의무 위반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 있지. 그 진실 의무 위반이 아닌 것들 뭐 진술 거부 행사를 권유한다. 법적 지식을 조언한다. 유죄 확신의 경우에 무죄 변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실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2번 문제 증거 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증거 개시. 이거 되게 중요하다. 증거 개시. 이제 기소가 딱 되면요. 기소가 되면 일본주의 때문에 기소를 할 때는 검사가 지가 그동안 수집했던 각종 서류와 증거를 공소장에 첨부나 인용을 할 수는 없어. 지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걸 최대한 빨리 볼 수 있어야 방어 전략을 짜거든. 그래서 자 2007년에 딱 기소가 되는 순간 피고인 측은 검사한테 니 패 까봐 라고 할 수 있거든. 그게 바로 증거 개시지. 그러면 검사는 피고인한테 니도 임마 니 패 까봐라 이렇게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왜? 대등하니까. 할 수 있는데 자 피고인 측에서 검사한테 니 패 까 이러면서 전면적인데
왜? 기소만 되면 바로 내한테 유리하건 피고인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다 까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검사가 피고인한테 니패 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왜 제한적이야?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해야 돼.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현장 부재, 심신 상실 미약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장을 했을 때 니패 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 제한적이다 있다. 자 보자.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되어 있는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그리고 서류 등 열람사 서면에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와 마찬가지란 말은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요? 여기 있을 수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다. 쌤 뭐가 마찬가지인데요? 뭐하고 마찬가지란 말입니까? 뭐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런 친구들은요 이건 수성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책을 읽어 나가는 힘이 참 약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 또 다른 거 뭔가 하나 해야 돼요. 우리 5과목 말고 또 다른 뭔가를 하나 해야 돼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 어려워. 또 다른 뭔가를 하나 해야 돼. 또 다른 뭔가를. 그거는 혹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나한테 와봐. 내가 뭘 할지 내가 알려줄게. 내가 검사도 좀 맡아주고. 이거는 왜 많은데? 많은데 이거는 국어의 영역인데 어떤 문장을 해독하는 영역인데 우리 모든 어떤 지문들이 다 문장으로 나오는데 이 문장 해독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도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해독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거 하나가 필요해. 그거가 없으면은 합격 못해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문장 해독력. 자 거기에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은 그 위에 것과 마찬가지라니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그런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이 피고인은 뭐밖에 안 되지? 열람밖에 안 되지. 등사하고 서면의 교부는 안 되니까 틀린 것이고. 자 이번에 자 여러분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나 없나? 없지. 목록은 거부 못하고 서류 등에 대해서는 국간부 등을 이유로 거부나 제한할 수 있지. 오케이. 그 다음 3번에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도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해당 증거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못한다. 이거지. 자 이거 검사가요 야 보여주라 라고 했단 말이야. 보여주라. 이제 이 피고인 측이 피고인이 싫거든 이렇게 되면 안 보여줄 거거든. 그때 이제 검사는 법원한테 법원아 피고인 이놈아가 안 보여준다. 네가 좀 보여주게 좀 해주라. 검사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법원이 야 피고인 니 왜 안 보여주는데 쉽게 보여줘 임마 이렇게 법원이 열람 등사 허용을 명한 결정에 대해서 피고인은요 검사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고.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법정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 측도 증거 신청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기본 강의 때는 검사 쪽을 놓고 이야기했죠. 피고인도 또 마찬가지예요. 피고인도 검사가 보여주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안 보여준다라고 하면 검사는요 뺏어 보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원한테다가 보여주게 허용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이 피고인 이야기 들어보고 야 피고인아 보여줘 임마 검사한테 이렇게 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면 증거를 게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고인도 증거 신청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특수매체도 가능한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는 건. 3번 관할의 병합심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 관할 되게 중요해죠. 중요해. 그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에 달리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여러분 사물관할은 같아요. 토지관할에 달리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이 되어 있대. 자, 사물관할은 같고 토지관 달리는 여러 개의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어 있대. 그러니까 볼록이가 대구에서도 사람을 때리고 그다음 저기 광주에서 사람을 때렸다 해보자. 광주에서 때린 것은 광주 단독에 가 있고 대구에 때린 것은 대구 단독에 가 있다 해봐. 그리고 광주 대구를 왔다 갔다 볼록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에 항고의 재판 받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볼록이는 어떻게 돼? 신청해야지. 신청. 이 둘의 고법 관할이 만약에 같다면 고법이 할 건데 지금 고법 관할이 다르지. 그러니까 고법 위에 뭐가 있노? 대법원. 대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대. 그 이야기지. 고법이 같은 경우는 고법, 다르면 대법원. 자, 이번에 사물관할에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합의와 단독판이 계속된대. 여러분 사물관할에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래. 합의와 단독판이 계속됐대. 그러니까 볼록이가 이제 뭐 했노? 강도도 하고 폭행도 했어. 알겠지? 강도도 하고 폭행도 했다고. 폭행, 이 단독 사건은 단독에 가 있고 그냥 강도는 합의에 가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에 병합심리는 어떻게 하노? 볼록이의 신청이냐? 아니지. 힘이 센 합의부가 직권으로 지가 병합심리 하고 싶으면 단독한테 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단독은 합의부한테로 넘기는 거예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자, 토지관할에 달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지? 그러니까
때린 것은 광주에 때리고 단독 사건은 광주, 그다음에 합의부 사건은 대구. 이런 경우에 토지도 다르지. 그래도 이 대구 합의부는 광주 단독 거 야, 뭐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토지가 하나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병합심이 가능해. 없다 했으니까 틀리지. 그다음 3번 삼관을 달리하는 스계에 관련 항소 사건이 각각 고법과 끝났네. 여러 개의 사건인데 이제 볼록이가 이제 강도한 거 있지. 이거는 1심 재판 끝나고 대구 고법에 가 있고. 자, 광주에 사람 때린 거 있잖아. 그 광주 단독에서 2심 광주지법 항소부에 가 있다. 이런 게. 근데 관련 사건이 하나는 지법 항소부에 가 있고 지법 2심, 그다음 하나는 고법에 가 있어. 이런 경우에 누가 힘이 세? 고법. 고법이 지가 병합심이 하고 싶으면 지법 항소부한테 야, 임마 줘. 하면 지법 항소부가 고법한테 넘긴단 말이지. 이거 토지가 달리해도 당연히 가능하지. 그 이야기고. 자, 거기에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은 합의에 개수된 사건을 평가하여 심리할 수 있지. 그 다음 4번에 사물관할을 같이 하나 토지관을 달리하는 스계 관련 사건이 각각 다름이 결정된 때 공통대치권 상급법원은 검사표현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한 개 법원 하여간 평합심의 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추노. 사물관을 갖고 토지관을 달리하는 스계 관련 사건 말이지. 그 다음에 4번에 채척기 PFP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경우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 틀리지. 간접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죠. 채척 대상이 아니야. 자, 회피 제도는 거기 보면 쭉 가다가 당사자의 신청 말도 안 되는 소리. 회피는 누가 신청하는 거고? 법관이 신청하지. 자, 여러분 그 법관의 채척기 PFP에 관한 규정은 법원 사무관과 통역인에게 준용한다 그제? 법원 사무관과 통역인에게 준용해. 자, 우리 법관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경우에 채택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법원 사무관과 통역인에게 준용되니까 통역인도 또는 법원 사무관도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라면 채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친족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 친족은요 민법상의 개념인데 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8촌까지 그리고 자기 배우자의 사촌까지거든. 근데 여기서 배우자라는 것은 법률상의 배우자만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상 배우자 있지. 사실혼. 얘는 배우자가 아니대. 친족이 아니야. 그럼 끝났네. 그게 통역인의 피해자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 채척 사유가 있다? 없지. 4번에 재판부가 당사의 증거 신청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한 증거 결정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에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기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오늘 공부해보면 좀 더 정확해져요. 이게 뭐냐면 증거조사해 주세요 라고 신청했을 때 법원이 증거조사 할지 말지는 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한 100개의 증거를 검사가 신청했을 때 한 5개만 조사하면 되고 나머지 한 95개는 필요 없다 하면 이건 조사하지 않고 이것만 조사할 거야. 이렇게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라. 알겠지? 그 재량권을 행사했다 해서 이게 기피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 법원지가 알아서 이제 이만큼만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피 사유가 있다고 해서 기피 신청하면 안 되겠지?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고 보면 안 되겠지? 법원이 판단하에 이만큼 증거조사하고 이만큼 안 해.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요. 자,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공판심리 도중에 성명 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장 증명 결차에 의해서 피고인 표시를 모용죄로 정정하면 된다. 여러분 그 성명 모용 사실이 판명되면요. 공장 정정 절차 맞다 그자? 자, 피고인 이름이 잘못 기재됐을 때 바꾸는 것은 정정. 공소장의 제명이라든가 그 다음 공소사실이라든가 적용법 조문 이것을 바꿀 때는 공소장 변경. 법원의 허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공장 변경하는 거. 오늘 우리 공장 변경할 기다. 기다려봐라. 재밌다. 그것도. 그 다음에요. 인정신문 단계 위장 취소 밝혀지면 꺼지라 이씨. 꺼지라. 여기 이제 공개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만약에요. 사실심리로 넘어가서 사실심리하는 중에 밝혀지면 인정신문을 통과해버리고 사실심리하는 중에 위장 취소가 밝혀지면 그때는 공기판 때려서 배제합니다. 2심에서도 공기판 때려 배제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갑을 소환해서 절차 진행해야 될 건데 2심에서 밝혀지면 2심에 데려오는 거가 아니면 1심에 데려오는 거가 1심부터 절차를 진행한다 했다 그지? 다시 공소를 되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처음에 기소한 것이 진정 피고인에 대한 기소니까 다시 공소를 제기해서는 안 돼. 그럼 이중 기소가 되는 거다. 그냥 소환해서 1심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거지. 3번에 피모용자가 공판에 출석하거나 약심에 대해 정치재판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기판 때리라. 그렇죠. 피모용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면 형식적 부진정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니까 공기판. 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에 위장취소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기판 선고함으로써 부진정 피고인에 대한 수송계를 종결시키고 진정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하여 땡. 자, 6번.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 피해자 심조서 열람 등사 신청을 수사위원이 거부한 것이 변호인 자신이 가지는 피해자 조력권 알 권리를 침해한 위원의 잘못이 있다.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재판소는
고소장하고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등 사건이 변호인에게는 있다라고 한다, 그제? 구속 적부심을 맡은 변호인 말이죠. 따라서 서장이 거부하면 자, 조력권 알코올을 침해한 위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지. 니은번에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의 영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증거 개심. 그다음 검사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서류 등의 열람사를 거절할 수 있다. 맞고. 변호인은 검사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거부한 때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맞고. 법원 리얼상 변호인 신청에 대해 열람사 허용 시행의 폐의 유행 정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성 해당 서류의 중요성을 고려 검사의 열람사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보여줘 임마 이렇게 명할 수 있잖아. 다음 7번에 진술 거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를 고지하는 때 그 피해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된 증거로서 임의성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력이 없다. 그렇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위수정이야. 아무리 임의성이 있어도 임의로 진술해도 증거를 못해. 자, 이번에 음주 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회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그렇죠. 후 이렇게 부는 것은 내 생각,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이 아닌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게 아니고 내 몸 속에 알코올이 얼마가 있는가 드러내는 행위지. 따라서 이건 진술이 아니지. 따라서 이걸 강요하는 것이 진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술 거부 치면은 아니요.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 거부권 주체해야 된다. 당연하지. 그 다음 피해자 또는 피고인은 개개 지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는 없다. 틀리지. 일체의 진술도 다 거부할 수는 있지. 진술 거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번에 이거 가중적 양해의 조건으로 참작이 예외적으로 되죠. 명백한 증거 있는데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면 자, 그래서 기억번 맞고 니은번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 진술 거부권 대상에 포함된다. 틀리다. 형사 책임에 관한 진술만. 자, 디귿번에 여러분 우리 사고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사고 운전자의 신고 의무를 벌칙으로 강조하고 있지. 자, 이것은 형사 책임에 관한 것으로 해석 적용한다면 진술 거부 침해예요. 근데 형사 책임에 관한 것으로 해석 적용하지 않고 자, 피해자 구호 또는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그런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때는 진술 거부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리얼번이요. 이렇게 후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 진술을 침해하는 것. 이다 했네. 진술 거부를 침해하는 것이다. 틀리지? 그다음 미연번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출석해 신문할 때 신문 전에 피해자에게 진술 거부를 고지해야 된다. 피해자에게 진술 거부를 고지해야 된다. 당연히 고지해야지. 자, 진술 거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의성 있는 경우에도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맞아. 그 다음 무죄, 9번이요. 무죄 추정 원칙.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서 구속기한 갱신, 구속이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파기해서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이때 2심이 파기환송받은 2심이 신고마다 2차 2월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다 규정에 의해서 갱신하는 것. 자, 이것은 무죄 추정 원칙이 배되지는 않아. 자, 이번에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징계 및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된다. 유죄 확정 받기 전에 징계 및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된다. 이거 여러분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 무죄 추정 위반된다. 틀리지. 여러분 징계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다. 알겠지? 뭐 아직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징계 사유가 드러나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유죄 재판 이거하고 별개거든요.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하면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하면 기소가 되면 무조건 징계를 해 들어가면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기소가 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징계를 해야 하는 것.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그런데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 됐죠. 그 다음 치료 감호. 이거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치료 감호 요건은요. 근데 그 기간은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이 혹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느냐. 그건 아니고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된다. 맞지? 그 다음 10번 국선 변호인 선정.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지방판사는 직권의 변호인 선정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해자에 대한 구속장 청구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예,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사선으로서 국선 선정하지. 영장이 기각되면 그대로 효력이 소멸하고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즉 발부가 되면 언제까지가 1심까지는 가죠. 미연번에 빈고의 경우에는 뭔데? 빈청이제 빈청 청구자의 청구 직권에 있으니까 틀리네. 단기 3년 이상 맞다 그자? 단기 3년 이상 구 미친놈의 장단 단기 3년 이상. 자, 이것이 장으로 가면 틀린데 여러분 장으로 가야 옳은 게 있고 단으로 가면 틀리는 게 있지. 뭐
긴장해야 되는 거 있잖아. 긴장.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긴급 체포는 장기요. 이걸 단기로 가면 틀리대. 이런 것들 기억하고. 국참의 경우에는 국선 필요하지. 사선 없으면 국선 선정한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도 직권으로 국선을 선정해야 한다. 아니지. 우리 구속된 피고인이라는 것은 당구제 당구.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를 말하지. 볼록이 당구 잔치를 당구. 볼록이. 이 볼록이 당구를 치는데요. 볼록이 그 손 봤나? 너 그 손. 손 봤어? 곰발바닥. 곰발바닥. 이 손 뭐 이리 뭉퉁합니다. 시커매요. 시커먼 거 봤어요? 손가락은요 엄청 짜리몽땅합니다. 짜리몽땅해요. 틀도 나 있어요. 틀도. 이게 곰발바닥이지 이게 사람 손이어야 돼. 아니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봐보라니까. 손가락은 짜리몽땅하고 뭉퉁하고 자기는 이게 복손이래. 복손. 뭉퉁한 게. 살이 쪄 그런 거지. 짜리몽땅하고. 짜리몽땅하면 이게 뭉퉁해 보이지 당연히. 그럼 내가 그 말은 차마 내가 대놓고 뭐 하겠더라고. 틀도 나 있어요. 그런데 이 손으로 큐대를 잡는데 손가락이 짜리몽땅해서 큐대가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아주 부드럽게 잡아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칩니다. 나는 막 쿵 치면 공이 붕 날아가지고 옆 다이아 올라가고 막 난리가 아닌데 뭐 아주 부드럽게. 참 볼록이. 그 요거 자판 두드릴 때도요. 그 곰발로 소리도 안 들려요. 네, 이거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막 콩콩콩콩콩 엔터 넣으면 콩. 그래 나중에 어떤 버튼은 잘 눌러지지도 않아. 이거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뭐. 아이고 볼록이. 아이고 볼록이. 하여튼 볼록이 나는. 아유. 자 그다음에 또 뭐하다. 뭐 볼록이 씻고 나니까 어디로 들어갈 될지 모르겠네. 비협 할기가. 비협. 자,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의 명시와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한다. 맞지. 11번 법원의 관할. 고등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합의부 1심 항소, 상고 사건을 심판한다. 고등법원이요. 맞아.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재척기피 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한다.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재척기피 사건은요. 그리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1심으로 심판한다. 맞고.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부서 현재지이다. 이중 범죄지는 전부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서의 범죄 실행 장소는 물론 결과 발생의 장소 포함하고 공모 공동 정범의 경우에 공모지도 범죄지에 포함되죠. 그 다음 관련 사건이 이미 인정되면 수송계속 중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가 허용된다. 병합심리란 수개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개의 수송계속이 병존하는 경우에 볼록이가 범한 단독 사건은 단독이가 있고 합의 사건은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의 사건이 병존하는 경우에 하나의 법원이 병존하는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병합심리라고 하는 기제. 그러니까 단독 사건은 단독에 지금 수송 계속 중이고 합의 사건은 합의 수송 계속 중일 때 어느 하나의 법원이 이것을 모아서 심리하는 것을 병합심리라고 한다. 이가. 자 12번에 법관의 기피 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형소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 그리가 뭔 것. 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해서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고 없고 여러분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거 말해봐라.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 뭔데? 구보 전 변의. 구보 전 변의. 구보하려고 하는데 변이 나오면 명의가 있으면 보여야 되겠지. 명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노? 명의가 없으면 그냥 뛰면 뭐 싸겠노?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 그러면 그냥 뛰면 뭐 싸? 피똥 싸겠지. 피똥 싸. 기피 신청 이거다 이제. 기피 신청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지. 그다음 증거 동의 나중에 공부할 건데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 상소 제기 이것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에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에서 합의부에서 결정하고 이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 수도법원이 합의로 구성하지 못하면 직권상법원이 결정한다. 맞아.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정리해 볼게.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당한 법관의 수도법원 합의부가 결정하는 거 맞는데 간이기각 결정은 누가 하노? 간이기각 결정. 일단 간이기각 결정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그죠? 간단하게 기각하는 거지. 아니 왜 간단하게 기각하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시끄마.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는 이런 것은 합의가 해야 되고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거. 소송 지연 목적이 또 기피 신청의 방식이 잘못됐을 때 합의부 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 속 법원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해 법관에게 했다. 수명 수탁 단독 판사는 당해 법관에게 해야 되는데 그 법관 속 법원에 이렇게 반대로 했다면
또 기피 신청을 하면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이 되자는 거지. 소명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기피 신청의 방식이 잘못됐어. 이런 경우에는 기피 신청의 사유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그냥 간단하게 기각하지. 이때 합의부가 기각한다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이걸 간이기각 결정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적시항고 가능하죠. 근데 이 적시항고는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고 있습니다. 원래 적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는데 안 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1개. 오늘 나머지 하나를 공부할 것이요.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에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의 경우에 22조에 따라 정지된 소송 제행에는 판결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제행을 멈춰야 돼. 근데 이때 멈추는 것은 다 멈추는 게 아니고 실체 재판 도달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유죄무죄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이라는 소송 절차, 증거조사나 사심이 이런 것들이 멈춰. 판결 선고라든가 구속기간이 끝나가니까 구속기간에 갱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4번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할 수 없다. 적시항고할 수 없다. 적시항고 가능하죠. 그 다음 13번 무죄추정 원칙. 아직 검사의 공소제기를 받지 않으면 피의자도 무죄로 추정되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지. 근데 이건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 헌법과 소송법에는 무죄 추정을 누구만 규정하고 있노? 피고인만. 그럼 피의자는 무죄 추정 안 되나? 되지. 해석상 당연히 무죄 추정은 되고. 무죄 추정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비단 형사 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 아니라 일반 법 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자 같은 경우도 해당한다. 그렇고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행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공소의 기초를 이루는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토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때는 침해하지는 않는 것이다. 맞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왔네. 그럼 딱 2개 기억해야지. 그지? 구금 상태에 있다면 부단창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 지방단체장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 부단창들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반하지는 않지.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기 전이다. 이때 정지시키고 부단청들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그지? 이거는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그 다음 14번의 형사소송 절차에 법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합의 관할 사건이 공장 변경의 단독 판사 간의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할인 단독 판사에 재배당해야 한다. 아니지. 재배당이 아니고 합의부가 실체 들어가서 재판해야 돼. 그 다음 2번에 2번 맞다가자의 주소, 부서, 현재지 선박 내의 범한 죄에 대해서는 선적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 3번에 토지와를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모로 계속된 때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은 검사 피고인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한 개 법원 하여금 병합심의하게 할 수 있다. 맞자. 동일 사건, 하나의 사건이네요. 하나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가 있대. 하나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가 있대. 이때는 먼저 공소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맞죠? 각 법원의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뒤에 공소받은 법원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는 것 맞아. 15번에 제척제도. 공소기 전 증거보존 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 사건에 제척되지 않는다. 그렇지. 이 판례는 암기를 하라고 했다. 그지?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제척되지 않는다고 해. 맞아. 다수의 학자들은 제척 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고 하죠. 그 다음 2번. 다시 돌아와서 같은 신급 재판을 얼마나 해도 되지. 그 다음 구속장 발부한 법관은 재판해도 되지. 증거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식명령 1심에 관여하면 무조건 제척 대상이 아니에요. 1심에 전심은 없거든. 바로 앞 신급 재판에 참여했을 때 제척이잖아요. 자 이제 16번. 16번은 여러분 16번은 우리 재정신청의 숫자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정신청에 이 숫자가 쭉 들어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재정신청의 기본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요. 이 숫자를 내가 설명할 때 이게 여러분 암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이야기할 때 못 받아들이면 아직까지는 책에는 물론 이제 1회독은 물론 까먹었을 거야. 1회독은 까먹었을 거다. 자 여기 10일 그리고 이게 전날이 있고 7일이 있고 그냥 30일이 있고 10일이 있고 그 다음에 3월이 있습니다. 3월. 자 이게 재정신청에서 나오는 숫자의 전부입니다. 우리 어떤 한 파트에 나오는 숫자만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로 이 재정신청하고 그 다음 공소시효 파트예요. 공소시효. 재정신청 바로 이렇게 재정신청에 나오는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이게 3월은 뭔데 검찰 항고를 제기했더니 고검장에게 고검장이 3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을 안 해줘. 이런 경우는 바로 직접 바로 재정신청 가능하다. 그 다음 공소시효 만료가 30일밖에 남지 않았어. 이건 바로 재정신청 가능하잖아요.
자, 만약에 검찰 항고를 거쳤고 고검장이 항고기각 처분을 했어요. 통지해줘요. 이때는 자, 불만 있으면 10일 이내 재정 신청서를 지검장 또는 시청에 제출하지. 그다음 이거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그러면 검찰 항고를 거친 경우에는 지검장은 고검 경기에서 7일 이내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그런데 직접 재정 신청의 경우에는 지검장이 재정 신청의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30일 이내 고등법원에 송부해. 그러면 고등법원은요. 고등법원은 10일 이내 기록 접수 통지를 피해자하고 재정 신청이 모두에 한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본격적으로 3달 동안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거지. 기소 관계 절차를 이렇게. 이 재정 신청에 나오는 숫자예요. 한번 이 숫자를 딱 따라가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17번에 공소시효. 옳은 것은 기억 니은디 것은 다 옳고요. 리얼번 중단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 틀리죠. 우리 수송법은 정지만을 인정하지 중단은 인정 안 합니다. 그다음 18번에 4번 보세요.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틀리죠. 일본주의 위반에 문제가 있어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증거조사 절차 마무리되고 법원의 심정 형성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9번에 공소제기의 효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동일법원에 이중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유예 결정을 하고 여러분 동동 판을 하고 공소유예 판결을 하고 다른 여러 개의 수개의 법원에 이중 기소되면 공소유예 결정을 하고 20번이요. 이제 공소시효요. 공소시효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나왔네. 이 숫자만 나오는 거. 50 무기 사형. 자, 이게 다예요. 50 무기 사형. 여기서 숫자는 뭔데? 5, 7, 10, 15, 25. 135, 135. 여기는 이제 벌금 들어가죠. 여기는 또 구가물 들어간다. 구가물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자격 정지 라인이고, 여기는 자격 정지 라인이고, 여기는 유기징역, 유기검고 라인 아이가 막. 자, 그러면 사형은 25년. 여기 사형 25년 맞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 무기검고, 무기 15년이고, 그 다음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공고 10년 이 징역금고 아이가 10년 미만 7년. 그 다음 다액 10만 벌금은 무조건 전부 다 액수 상관없이 벌금은 액수 상관없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5년. 오케이. 5년. 그러니까 틀린 것은요. 딱 한 개네. 3년 돼 있는 이놈 틀리대. 자, 11번에 뭐 정조는 당파를 없애기보다는 주장을 뭐 정조는 준론탕편 맞죠? 그 영조는 완론 탕평책. 아니 답 없어요. 자, 정조는 뭐 견제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세력을. 나 이거 아는데 여러분. 정효공주묘 있잖아요. 정효공주묘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응? 모르죠. 정효공주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용두산 고분군에 있어요. 정효공주하고 용두 연인 사이였어요. 이제 내 품에 잠들고 싶어서 용두산 고분군에. 수고했습니다.